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오후 10시 17분입니다. 예. 야간 선물이 내렸어요. 뭐 이대로 시작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미국 증시는 사실 내린 게 없는데 국내 증시만 2.45포인트 0.72% 내렸습니다. 일단 야간 선물이 내렸기 때문에 내린 걸 그대로 반영을 할게요. 자, 보세요. 분기봉은 이미 음봉입니다. 음봉. 그래서 요게 지금 저가가 얼마냐면 326.25? 326.25예요. 326.25.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324.52란 말이에요. 코스피 200 지수는 324.5인데 선물은 326.25예요. 그러면 대략 한 1.8%? 1.8%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베이시스잖아요. 만약에 베이시스가 감소하면 이제 그 감소한 폭에 의해서 시차가 생길 수도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12월 말까지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월봉은 341.28 지금은 340.80이니까 어차피 상단선에서 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봉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딱 허공에 떠 있는 거고, 이제부터 다룰 내용은 주봉이죠. 주봉에 338.35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잘 보고 의도를 잘 파악해 보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주봉을 잘 보시면 저가가 얼마냐면 338.25예요. 근데 시가가 3호야. 그 얘기는 저가를 깨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정말로 2.45포인트를 내려서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는 저가를 깨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하단선이 없어요. 하단선이 아예 아래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를 2.45포인트 하락해서 시작하면 올라가는 건 어렵고 내려가는 건 쉬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를 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시가 자체가 고가랑 제일 멀게 시작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가를 넘기려는 의도는 줄인다예요. 오히려 저가를 깨기 쉽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미국 증시와 다르게 개파락을 의도하는 거는 저가를 깨고 싶은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상황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린 거죠. 자, 저가를 깨면 매수가 아니에요. 그죠?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이 봉이 여러 개가 있어. 1봉, 주봉, 2주봉, 월봉, 분기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주봉은 깨질 거예요. 338.35에서 시작하면 338.25가 저가이기 때문에 깨질 거라고. 일봉도 깨지겠죠. 월봉은 깨졌어요.
그럼 남은 거 뭐예요? 요 두 개가 남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요 두 개가 남아요. 예. 아까 보여드렸죠? 분기봉 저가 326.25. 예, 이게 분기봉 저가잖아요. 그리고 이주봉의 저가는 요거예요, 요거. 337.40. 자, 예, 1포 시가 찍고 1포 내리면 이주봉도 깨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예, 분기봉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하고 싶으시면 326.25가 안 깨지는 선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매도는 공격적으로 한다면 진짜 나는 작정하고 매도하겠다 그러면 이 정도 339.7 정도. 예. 그 정도 이상에서는 이제 고가만 안 넘으면, 지금 구조는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봉이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하실 수 있으세요. 주봉이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하셔도 된다. 예. 이 이야기는 얘기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지난주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근데 뭐가 문제였냐? 이게 강한 상단선이 없기 때문에 요 파란색 점선까지도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비슷하게 올라오긴 했어요. 와, 이거 뭐 사실 미국 증시가 오르는 과정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분석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자, 주봉의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보이시죠? 주봉의 거래량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열리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열리는 거예요. 얼마까지 열리는 거예요? 322까지 열려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322까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번 주 저가가 깨져도 이주봉 저가가 안 깨지면, 예? 이주봉 저가가 안 깨지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37.40이 안 깨지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337.40까지 깨지면 이 정도까지 열린다는 거죠. 322까지. 예. 그러니까 337.40이 깨지면 매수는 포기해요. 일단 포기해요.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말까지는. 자, 일봉은 당연히 저가가 깨지죠. 당연히 저가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열려요? 여기까지 열리잖아요. 예, 여기까지 열리는데 여기 어디예요? 336.84. 결국엔 여기를 깬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주봉의 저가가 아니라 이 주봉의 저가까지는 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매수하기 어렵다고. 주봉의 저가도 깨지고 이주봉의 저가도 깨지고 월봉의 저가가 깨진 상태에서 매수를 하려면, 예, 분기봉의 저가가 안 깨진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도 못해. 예? 매도는 이미 끝난 거죠. 자, 2.45가 내리면, 2.45가 내리면, 자, 분기봉부터 볼게요. 예. 분기봉은 계속, 예, 324.52가 안 깨지면 매수. 예? 354.52가 깨진다고 보면 347.12 위에서 매도. 딱 이건 분기봉은 이게 끝이에요. 예?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340.67. 근데 339.71이니까 어차피 매도 영역은 벗어났고, 어차피 월봉은 매수가 없어요. 예? 월봉은 매수가 없기 때문에 언급할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인데, 이 얘기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상단선이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안 쓴 상단선의 위치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344.78까지가 올라갈 수 있는 위치였고,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할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서 2.45를 빼면 45를 빼면 26인가요? 26이고, 예, 2점이니까 337.26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될 것들 챙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되죠. 이거 저가 지킬 수 있을까요? 저가 깨진 것 같은데? 저가가 337.61이에요. 응? 337.61? 337.61? 네. 이상하지 않으세요?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처럼 빠지면 깨진다고. 자, 선물이 저가를 깨면 현물도 깨겠죠. 일단, 예? 그러니까 선물이 개파락을 해가지고 주봉의 저가를 깼어. 그러면 이제 8시 45분에 시작해서 저가를 깨고 시작하면 결국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시작할 때 저가는 깨고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깰 거라는 거죠. 동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선물이 저가를 깨면 여기도 저가를 깰 수가 있는데, 예, 2.45가 빠져서 저가가 338.25인데 깰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건 뭐 이렇게 시작하면 무조건 깨질 텐데. 예, 337.61인데 337. 제가 잘못 계산한 건가요? 저가 깨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339.71에서 2.45를 빼면 337.26 맞아요. 그러니까 저가가 깨진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봉은 매수가 안 돼. 그럼 반등해가지고 고가 안 넘으면 매도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매수는 안 된다고요. 매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는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여기 321.56 결국에는 322.66보다도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324.52 맞죠? 324.52도 깰 수 있는 위치까지는 주봉은 열었어요. 주봉은 열려있다. 자, 여기요 336.58 여기 깨지면 매수는 없어요. 네? 그럼 336.58이면 한 0.7 정도 되는 거예요. 시가 찍고 0.7포인트가 내리면 이주봉도 깨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주봉도 아래가 열리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이주봉이 아래를 안 열었는데 이제 아래를 연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래를 열면 주봉도 아래를 열고 이주봉도 아래를 열고 월봉은 아래가 열려 있어. 그럼 어떻게 매수해요? 저는 그러면 매수를 못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저가 말고,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주봉이 매수가 안 되는 거고, 지난주 저가까지 붕괴되면 이주봉도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주봉도 다음 주에 마감, 주봉도 다음 주에 마감이니까 매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 주에.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온다라는 거는 매수의 찬스라고 보기에는 일단 간을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빠지면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 이 정도는 찍고 올라가겠죠. 여기가 침체니까. 근데 이 위치가 저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일봉 자체의 의도도 일단 이주봉 저가까지는 깨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거예요. 이주봉 저가까지 깨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상승할 거면 수요일 이후에, 수목금은 상승하기 좋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월화에 오르고 수목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방이에요. 근데 월화 내리고 수목금이 오르면 상방이 될 수 있다고. 이게 머리를 싹 굴려보세요. 월화 내리고 수목금 오르면 주봉은 양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월화 오르고 수목금이 내리면 주봉이 음봉이 될 수가 있다고. 자, 이게 월화는 하락에 유리하고 수목금은 상방에 유리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화는 올라도 하락이야. 근데 월화에 내려도 하락이잖아요. 근데 수목금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환된다고.
전환된다고요. 그러니까 월화에 내리고 수목금이 오르면 수요일부터는 상승으로 바뀐다고요, 일봉은. 근데 월화 오르고 수목금 내리잖아요. 그럼 계속 하락이에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에 오르고 수목금을 내리면 하락할 때 하락하는 건 어차피 하락이고 하락할 때 상승해도 하락이에요. 근데 상승할 때 상승하면 상승이 되지만 상승할 때 상승을 못하면 하락을 연장하게 된다고. 그래서 월화 중에 고점을 만들고 수목금 빼버리면 이거는 하락의 연장파가 되는 거예요. 월화 비록 내리더라도 수목금을 올리면 적어도 일봉은 상승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우스운 얘기로 월요일날 올려요. 올려서 화요일까지 올렸다가 수목금 빼버리면 이런 봉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월화 내리고 수목금을 올려요. 그럼 이런 봉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건 주봉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주봉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상승이고 이건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월화 안에 올리는 건 상승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고 수목금에 올려야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월요일날 화요일날 올리고 수목금을 빼버리면 계속 하락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요일날 올라. 그러니까 이주봉 저가까지 깨고 올리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저거 상승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봉의 형태로 잘 보세요. 윗꼬리 그리는 거예요. 윗꼬리. 저가 깨놓고 위로 올라가서 윗꼬리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다시 내리고 화요일날 고점 찍고 음봉으로 쭉 그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일날 오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저라면 그런 식으로 봉을 그릴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이주봉 저가만 딱 깨. 네? 여기만 깨는 거죠. 여기만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렇게 끝내는 거죠. 자, 화요일날 갭상승 쭉 해가지고 음봉으로 쭉 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양봉이에요. 종가를 내려. 그럼 어떻게 돼요? 종가가 옆으로 갔다가 뚝 떨어지죠. 종가가 옆으로 갔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수요일날 이렇게 찍고 이렇게 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옆으로 간다고. 영구간인데 옆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봉을 연결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주봉은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윗꼬리가 된다고. 그래서 저라면 월요일날 개파락한 다음에 이주봉 저가 딱 깨놓고 위로 올려서 종가까지 갔다가 딱 십자봉으로 끝내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오르면 화요일에 갭상승해. 그 다음에 쫙 빼는 거지. 그러면 딱 주봉이 정확하게 윗꼬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화요일날 미국 증시 내리면 우리 증시는 그 다음부터 막 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쭉 빼는 거죠. 어차피 아래 공간 다 열렸잖아요. 이주봉도 열렸어, 주봉도 열렸어, 월봉도 열려있어. 그럼 아래 공간 채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이주봉 저가를 깨고 오르면 올랐을 때 매도 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이거 이주봉 저가 깼으니까 무조건 아래쪽으로 쏟아질 거고 뭐 322.66으로 바로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봉을 그리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가를 깼어. 근데 저가를 깼는데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윗꼬리가 너무 부족해? 그러면 이제 윗꼬리를 그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 상승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장대로 내려 꽂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걸 하락으로 만약에 봉을 그리라 그러면 월요일날 이주봉 저가 깨고 종가까지 올라갔다가 십자봉으로 끝낸다. 대신 양봉으로 끝내요. 자, 화요일날 갭상승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 꽂고 종가 하락하면서 장대음봉으로 끝낸다. 그러면 그게 주봉의 윗꼬리예요. 그게 주봉의 윗꼬리가 되는 거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쭉쭉쭉쭉 아래쪽으로 빼는 거죠. 왜냐? 공간이 생길 거니까.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매수는 이주봉 저가가 깨지면 포기해야 되고, 매도는 주봉이 고가를 안 넘는 선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니까 잘 생각하세요. 주봉이 고가를 안 넘거나 이주봉이 고가를 안 넘는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개파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잘 해보시라는 거예요. 매도가는 일봉은 없어요. 일봉도 없고 주봉도 없어요. 예? 주봉도 없어.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도하기에는 진짜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고요. 다음에 이게 0.7이잖아요. 0.7이니까 15,945 곱하기 0.7이 0.7이니까 1.44 네. 그러면 230원 230원이에요. 네, 230원을 빼면 15,945 네, 15,715예요. 그럼 15,000 네, 일봉부터 15,715 자, 쉽게 가야죠. 자, 이거 매수하실 수 있어요? 없어. 네, 없죠. 네, 매수 불가능하죠. 여기까지 열려 있잖아요. 딱 저가 깨는 것까지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일봉은 매수봉이 아니에요. 네. 일봉은 매수봉이 아니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네. 저가 깨지죠? 저가 이거 금세 깨지잖아요. 이건 솔직히 이 가격에서 시작한다면 저가 못 지켜요. 이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거니까. 이주봉 저가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봉 저가 지키면 사세요. 응? 이주봉 저가를 지키면 사는 이주봉 저가 깨지면 저는 이건 일봉 저가 찍을 때 단타는 칠 수 있는데 이건 매수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건 매수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는 추천 못 해요. 솔직히. 예. 이걸 매수하자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월봉 매수가가 아무리 빨라도 15,273이고 그 다음에 14,879잖아요. 지금 여기 논리적으로 나온 가격은 14,879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주봉 저가, 주봉 저가가 무너지면 뭐 기대할 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는데, 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 가격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전에 인위적으로 매수를 가져간다? 그건 잘 판단하실 문제고. 자, 이거는 똑같은 논리예요. 여기를 뚫을 거다 그러면 이 밑에서 사면 되는 거죠. 예? 여기를 뚫을 거다 그러면 이 밑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가 아래죠. 왜? 여기를 넘을 거니까. 즉 2,555원을 넘는다라고 생각되시면 이 고가 아래에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2,320원 아래에서 사면 되는 거죠. 근데 2,320원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보고는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단 2,555원을 넘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못 넘으면 지금은 매수 자리 아니에요. 두 번째, 월봉은 2,285원. 이건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285원 언더에서만 매수가 된다. 월봉은 저가 안 깨지면 사도 된다.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잖아요. 자,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승 시작이에요.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어야 돼요.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은 건 의미가 없어. 지금 고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랑 종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고가는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양봉이 나야 돼. 이번 달에 양봉이 나야 이제 상승으로 붙는 거죠. 일단 고가는 넘었어요. 하단선을 지지하고 있어. 지난달 저가만 지킨다 그러면 저는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뭐 얼마든지 위에 공간이 있어요. 지금 뭐 막는 게 없잖아. 지금 막는 건 여기거든요. 2,398원. 그러니까 2,400원 정도 돼야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은 얼마든지 하이봉이 공간을 열어주면 갈 의지는 있어요. 자, 2,305원. 5원에 곱하기 1.44 그러면 30원 정도, 35원. 그럼 35원 올라간다고 치고 2,305원에 더하기 35원 그러면 2,340원이잖아요. 네, 한번 2,340원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예. 이번 주 고가가 2340원이에요. 그게 뭐예요? 2440원에 시작하면 등가잖아. 봉 하나만 죽이면 고가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고민을 잘 하세요. 예. 자, 고보스가 고가를 넘었어. 그러면 지수는 저가 깨겠죠. 자, 이 고가가 얼마냐? 2300 이게 55원이에요. 응? 2355원. 그죠? 그러면 2340원에 시작해서 15원만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다. 20원 올려야 되는구나. 20원 올리면 여기 고가가 깨지겠죠. 2주봉 고가가 깨진다. 그러면 이제 위쪽이 열리는 거예요. 위쪽이.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상태면 여기는 닫혔어요. 여기는 닫혔고 여기까지가 맥스로 보여요. 그러니까 2470원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위로 간다 그러면 이제 2470원 정도까지가 열려 있는 건데, 열려 있는 거지 간단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제 매수한다 그러면 요 정도 가격부터 가능한 거죠. 2320원. 2320원 언더에서 이제 주봉이 저가 안 깨면 이제 매수하실 수 있는데, 안전하게 하려면 2285원 언더가 최고 좋죠. 예. 만약에 월요일에 지수가 개파락 나오면 2285원에서 살 걸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예. 근데 정작 2280원 밑으로 갔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거 손 졸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이 그러니까 막 미국 증시 오르는데 그런 생각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지. 자, 일봉은 요 정도까지니까 딱, 예, 고가 넘을 정도까지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고가 넘고 무너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월요일은 고가 넘고 무너지고, 화요일날, 다시 재도전했다가 수요일날 갭상승하는 게 지금 상태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 중요한 건 거래량이 안 터져야 돼요. 보시면 거래량이 안 터지잖아요. 밑으로 거래량이 깔려 있잖아. 그러니까 볼펜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거래량이 위로 올라왔으면 오히려 아래쪽으로 내려 꽂았겠죠.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계속 아래쪽으로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매가 없었다는 얘기라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고보스가 내리든 오르든 계속 방송을 해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고보스가 내리는데도 방송을 하지?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보스가 내릴 때는 레버리지 방송을 하고, 고보스가 오를 때는 고보스 방송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이랑 다른 거예요. 저는 보유자 중심으로 방송을 하는 거고, 신주 거래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보스를 들고 있거나 고보스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거죠. 예? 다른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을 꼬셔서 고보스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막 설득해가지고 고보스에 투자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고보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나쁜 상황도 있을 거고, 예, 좋은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쁜 상황이면 나쁜 상황을 얘기해주고, 좋은 상황이면 좋은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는 결정을 하겠죠. 내가 나쁜 상황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면 나쁜 상황으로 가는 조건이 있을 거고, 좋은 상황으로 가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투자자가 관찰을 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리딩이 아닌 거잖아요. 예? 저는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어떤 분이, 예, 제가 리딩을 해가지고 큰 피해를 봤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 덕에 이제 여기저기 이제 퍼진 거죠. 예. 리딩 했다고. 심지어 고발도 당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상대방,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하고 그걸 몰라요.
왜? 왜냐면 저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몇 주를 사고 몇 주를 팔고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보유하고 있는지 청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단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보실 때 내 생각이 없으면 이 방송을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없으면 이 방송을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비교해 보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뭘 보라는 거지?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거지? 예, 그런 것들을 잘 참고로 해서 내 걸로 만든 뒤에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난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종가가 얼마였냐면 357.99였어요. 예. 그래서 욕 엄청 먹었습니다. 예? 왜? 357.99를 찍었을 때도 뭐 고버스를 팔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예.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저 인간 때문에 나는 망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예? 할 얘기가 없다고. 자, 이게 지금 이게 작년 11월이에요. 11월, 12월. 이게 12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12월 종가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2월 종가 위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파는 게 맞았을까? 라는 거예요. 진짜 파는 게 맞았을까? 자, 올해 고가가 얼마예요? 여기에요. 그쵸? 이 2,555원이라는 가격이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올해 고점에 가까워요. 근데 작년 11월 종가 정도 수준이에요. 응? 작년 11월 종가 수준까지는 올라왔었다고. 예. 그러면 보유했다고 나쁜 건 없는 거잖아요. 예?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올라와서 좋은 시점에 팔았어.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팔아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데 이걸 어느 시점에 팔 건가 를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손절한다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서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 데서나 그냥 막 팔아. 손실이 나면 나 손실을 못 견뎌서 파는 거예요. 예전에 1700 얼마일 때 막 넋두리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응? 미친듯이 넋두리를 해. 아, 이 방송 괜히 봤다. 예.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팔지도 않고,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야겠다. 나는 사 모으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가격이 됐을 때 망했다. 이 방송 괜히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거기서 사고 있어요. 그래서 단가가 1,800원이래요. 자, 시간이 지나서 2,500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럼 1,800원 단가에서 2,500원이면 700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럼 1,800원에서 700원은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원망을 하면서 만약에 1,700원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팔고 끝났겠어요? 상방에다 배팅했겠지? 네. 그러면 꽃버섯에서 작살나고 주식에서도 작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회라는 건 어쨌든 존재하는 거잖아요. 기회가 존재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에서 빠져나가는 게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기회를 잘 찾으시라는 거예요. 매도를 하실 거면 그 기회를 잘 찾으시고, 매수를 하실 거면 또 그 기회를 잘 찾아서 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흐름, 그 다음에 내 손실 크기만 보고 망했다. 근데 그 본인만 망하면 괜찮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야, 이거 고버스 망했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한 거야. 그러니까 절망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작 거기가 바닥이야. 그러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요? 본인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잘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사야 될 때 원망하고 팔아야 될 때 산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만약에 이 종목이 3,000원대까지 다시 가요. 지금 보이는 가격 이번 달에 맥스로 올라가면 이상은 어려워요. 그럼 지금 2,900원대까지 있거든요. 만약에 난리 나면 이 정도까지도 사람이 갈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900원 갔어. 그럼 아마 그때부터 난리치고 살걸요? 응? 그게 본성이라고요. 응? 거기선 사고 싶어서 난리쳐. 2,900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이게 지금 폭락이구나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막 들어온다고. 근데 차트로는 거기가 고점이야. 꽃보스 시장에서 거기 가면 고점이에요. 보유하거나 팔거나.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식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없이 그냥 계속 보이는 대로 그것만 따라가시다가는 원망만 하다가 끝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개인이 현물을 산 것도 없고 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지금 코스피 100 지수가 개파락이 온다고 해도 언급할 게 없습니다. 수급만 잘 보세요. 개인이 매수를 쌓아 나가면 저는 320대를 볼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매수를 쌓아 나가면 320대까지는 볼 수 있는데 320대를 가는 조건이 적어도 한 2조 원대의 현물 매수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시세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파락 해놓고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개인이 매수를 안 해. 그 말은 외국인과 기관이 아직 매도를 안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봉에 돈이 하나도 안 실렸어요. 그러니까 봉에 돈이 실리는 걸 잘 보세요. 돈이 실려야 돼요. 지금처럼 샀다 팔았다 이 짓거리 하면 신뢰도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주봉 저가를 깨는지, 그러니까 이주봉 저가가 지난주 저가예요. 이번 주 저가 아니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한 조 단위의 매수세를 보여주는지, 이 두 가지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